현안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선투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소형 원전 동맹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3대 SMR에 지분을 투자해서 한국 기업이 2035년에는 630조 시장에 수주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데요. 630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3대 SMR 업체와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협력을 하고요. 삼성물산, GS에너지, SK그룹도 협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원전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슈퍼 위크. 미국의 인플레이션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 미국 유로존 이번 주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월가는 미국 경제 연착륙에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시점은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월가의 관측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틀렸습니다. 네. 자, 2024년이 아니라 2023년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대안으로 현금 보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현금 보유도 틀렸습니다. 자, 금리 급등 이전에는 현금 보유가 최고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기 직전에는 현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자산을 사야 하고요. 채권도 좋습니다. 자, 미국 주택시장 냉각 내년 거래 2011년 이후에 최저가 될 것이다. 자, 미국도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상승폭이 줄어들고 금리가 하락하면 임대가가 먼저 오르고 그 후에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기는 기술에 꽂힌 구강모 LG 랩에 주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LG가 많은 인력과 그리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자, LG의 연구개발 투자가 좋습니다. LG는 많은 연구원을 뽑고 있고요. 그래서 마곡 테크노밸리 인근의 부동산 가격의 미래가 밝습니다. 자, 주식 대신 채권 개미들 올해 20조 원의 채권을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내년부터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으로 돈을 옮기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똑똑한 것이죠. 네, 채권 투자 추천합니다. 2023년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둔 투자자는 금리가 내릴 때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내년 아파트가 8.5% 하락한다. 낙폭은 줄어든다. 자, 폭탄 전망의 영끌족 비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사들을 보면 최근 1년간 많은 모든 언론들이 집값 하락을 계속 얘기해서 심리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을 조사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한국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금리죠. 자, 금리가 올라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요. 한 해에 6차례 정도 올린 이 사상 유례가 없는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내년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월세가가 오르고 그 후에 매매가가 오르게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내년에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부동산이 더 하락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내년 상반기 건설사 줄 부도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자, 건설사의 줄 부도는 공급을 더 줄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입주 물량의 부족은 임대가를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를 올릴 것입니다. 자, 1139채 보유한 빌라왕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입자 200명의 보증금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1000채를 넘게 살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자, 빌라왕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규제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는 청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빌라를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니 임대가가 계속 올라서 집을 사면 돈이 생기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유세가 크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39채를 산 것 자체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의무를 포기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빌라왕은 의도가 나쁘고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갭 투자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갭 투자의 목표는 100채, 1000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똑한 3채에서 5채를 월세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여러 채를 운용하는 것이죠. 팔고 사고를 반복해서 여러 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갭 투자의 방법입니다. 자, 고금리의 수익형 부동산 거래도 꽁꽁이다. 자,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 수익률이 5%가 나오고 정기예금에서도 5% 수익이 나온다면 상가 오피스텔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가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세금도 내야 되고 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상가 오피스텔의 월세 수익률과 정기예금의 이자 수익이 같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오히려 지금이 상가를 싸게 살 기회입니다. 싸게 사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둔촌주공마저 부진, 서울 분양, 강남 비강남, 명암이 짙어지나. 자, 내년에 분양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자, 자꾸 둔촌주공이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부동산 하락기에는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네, 둔촌주공은 미분양이 아니죠. 네,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분양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자, 맹모들도 안 온다. 음마아파트 전셋값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전세가가 약세인 것은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이고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세가는 더 오르겠죠. 자, 대구에 1399원에 휘발유 주유소가 나왔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물가가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내려갈 것입니다. 자, 내 작품을 훔쳤다. 미술계의 공공의 적이 된 AI 앱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AI가 초성화를 그리는 세상이고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커지는 건설사의 줄부도 경고음, 더 과감한 연착륙의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자, 건설사의 부도는 공급의 감소입니다. 공급의 감소는 매매가와 임대가를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서울 내 대학 용적률 1000% 상하탑에 마찰료를 세운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서울의 35층 룰처럼 높이 상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운동장이나 어떤 그 잔디밭처럼 쓰지 않는 그런 미사용한 용적률이
어, 그 높은 건물에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좋은 정책이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속도 어, 방역 통행증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 아파트값 5% 하락한다. 부동산 시장 일제형 침체가 온다는 기사인데요. 자, 이런 기사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리가 내려가므로 부동산은 반드시 상승하겠죠. 자, 내년 부동산은 상저하고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기사에 보면은요,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을 10명 중에 6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60%가 집을 사면 집값은 상승하겠죠. 자, 경제를 살리려면 노조 파업, 법인세 폭탄이 없는 대만을 보라는 기사입니다. 자, 제가 한 5, 6년 전에 대만을 여행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대만의 그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은 한 3만 2천 정도 갔었죠. 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대만이 한 2만 5천, 한국이 3만 2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5, 6년 만에 대만이 다시 한국의 GDP를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만이 중소기업의 정책을 버리고 대기업의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조 파업이라든지 법인세 폭탄이 없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이 대만의 정책을 따르면 살 것이고요. 반대의 정책을 고수하면 대만을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